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초유의 사태인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하던데 현재 이 대표와 윤 후보 간 갈등 사항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본질은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는데, 예,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청년 지지층 예,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예, 그 청년 전략, 청년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면 젠더 이슈 등등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인사 영입, 예, 예, 그리고 정책,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일정 행보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층한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소위 이제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강행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나 저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선거 굉장히 불리해진다. 예.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 안 풀리니까 상당히 좀 내부 충돌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준석, 하태경과 정반대 노선을 들고 온 사람들이 윤핵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윤과 같이 주도하고 있는 측근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거 뭐 특정해서 뭐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준석이 2대 표를 확보했으니까 예. 이수정, 신지혜가 2대 표를 가져오면 오면 된다. 그래서 영입하자. 근데 실제로는 예. 2대 표까지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 표는 별로 오지 않고, 어허. 이제 2대 표는 더 갉아먹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라는 게 1+1이 꼭 2가 되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를 열어서 조수진 최고,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뭐 윤리, 법적인 징계 이것보다 정치적인 해법이 우선돼야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아쉬운 거는 조수진 최고나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갈등을 더 키우기보다는 예. 이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윤리에 해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리위원들이 우리 당 다 독립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저는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갈등이 한번 크게 불거졌다가 울산 해동하면서 갈등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면 이번에 만일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갈등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법은 뭐냐면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우연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면서 이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당 이번 선대위의 주요 영입이나 주요 정책이 청년들 초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심의하는 청년 정책 평가단, 예. 이런 걸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거쳐라.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고정층이 있잖아요. 예. 고정층이 있는 것이고, 이 젊은 세대만 우리를 지지하면 상당히 유리한 선거가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 연합론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뭐 저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실 윤 후보도 여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세대 연합론의 방법론 가지고 지금 싸움이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2030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 정책 평가단 같은 걸 둬서 여기서 아무튼 그 의미를, 그 여파를, 파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근본적 해결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이 대표도 자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자제한다든가 윤석열 측근들에 대한 비판의 어떤 수위를 좀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후보 문제죠.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저도 잘 아는데 예. 이 선거는 후보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잘 품으면 예. 아주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대표도 톤다운을 했어요. 그리고 선대위에 어떤 선대위 혁신이 있으면 들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이 혁신이 딴 게 아니라 청년 전략에 있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기존의 선거 기간 동안 추진돼 왔던 청년 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정책 평가단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중요한 조치는 한번 청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발표하겠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뭐 진위 여부에 아직 모르는 일인데. 근데 비단 가세현뿐만이 아니고 보수 유튜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이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 국민의힘 또 전체 선거판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가세현 발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의문이 예. 이 검찰 수사 자료가 어떻게 통으로 빠져나오냐. 이건 상당히 공작 배후에 어떤 공작 정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뭐 공작은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좀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좀 들고요. 어허.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도 다 빠져나와 깔끔하게 정리된 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세현에서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예. 민주당에서 이거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 자료를 준 쪽이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죽이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충돌로 가장 이득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저는 이 사건은 공작 정치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 보는 건 민주당이다. 그 말씀에는 100% 동의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료를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줬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또 얘기하던데요. 그 역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찰에 끈 다 떨어진 사람이 그 자료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경선 기간 동안에 예. 민주당하고 연결된 사람이 윤 후보 이런 자료 줄 테니까 관심 있냐. 예.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때는 어쨌든 뭐 심리전도 있을 수 있고 역공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지지층들도 이 사건을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 이 결과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민주당이다. 예. 냉정하게 좀 이 문제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웃고 있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그 어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김한길 전 대표가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이준석과 홍준표는 결국 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뭐 이의제랄까요? 정확히 못 들었는데 김한길 대표가 창당 준비하고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준석, 홍준표는 결국에 팽당할 것이다. 팽당할 것이다. 예.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예. 수준 낮은 이제 이간 저들인데 이간질이다. 뭐, 예. 네, 그런데 넘어갈 사람도 없고 지금 창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집권을 하면 국회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창당해봐야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되는 창당 거 누가 관심 가집니까? 그래서 창당은 선거가 국회의원 총선이 멀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추진할 리가 없고 저희들 관심사는 민주당 내에 그 좀 협치할 수 있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예. 민주당도 처음에 선대위 공룡 선대위를 꾸렸다가 뭐 잘 안 돌아가서 결국은 슬림하게 바꿨는데 국민의힘도 어떤 그런 선대위 개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예. 저도 좀 부분적 쇄신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쇄신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인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 선대본부장이 과거 뭐 민주당 있을 때나 혹은 자유한국당 있을 때와는 다르게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 아직도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 당내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노선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잘 관리해 갈 것인가,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뭐 지켜보시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난 주말에 결국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로 그 떨어진 지지율은 멈출 거고 다시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회성 사과로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다. 그 사과할 때 그 마음을 선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우리 슬로건이고 여기에 정면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우리 잣대가 훨씬 엄격하고 철저하다.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예. 예, 아주 정말 겸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었다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뼈저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아무튼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